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20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과도 어휘와 문법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자, 명사 4개입니다. 자, 첫 번째 명사는 미궁입니다. 미궁의 의미는 미궁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자, 사건이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사건은事件이죠. 그쵸? 문제는 问题고요. 事件或者问题等复杂交错, 네, 无法轻易解决的状态. 네,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미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문 함께 볼까요? 유일한 증인인 그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다. 作为唯一证人的他死亡后，此事件也随之陷入谜团. 네, 미궁 속에 빠졌다라는 말은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궁이라는 건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5년 전의 연쇄 사건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다. 5年前的连锁事件至今仍是一个谜. 그래서 여러분 미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명사는 결손입니다. 결손은 최순 또는 쿠이순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거나, 네, 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입니다. 자,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는, 네, 某个部分缺失或损坏导致不完整이라는 뜻이고요. 수입은收入를 얘기하죠. 지출은支出입니다. 支出比收入多. 네, 그래서 金钱上的亏损 또는损失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회사는 결손이 나자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公司一产生亏损就开始裁员. 네, 회사는 결손이란 뜻은요. 네, 손해, 그죠? 손해가 있으니까 바로 사람들을 네, 잘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은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 我们社会至今仍然戴着有色眼镜审视缺损家庭的孩子们.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결손 가정이라는 거는 부모님 중에서 한 부모님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혼을 한 경우겠죠. 그쵸?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 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다는 네, 따이자 PNGN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회사는 결손이 나다라는 그 결손은요, 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손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결손 가정이라는 뜻은 어느 한 부분이 없다라는 뜻으로 네,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그 두 분의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의 부모님이 없으시겠죠? 네,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명사는 솜씨입니다. 솜씨는 어떤 일을 하는 재주나 재능을 나타내는데요. 做某事的才能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항상 칭찬하신다. 爸爸经常夸奖妈妈的做菜手艺. 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 자, 여기에서 솜씨는 뭐죠? 네, 음식의 실력. 자, 음식 능력이 되겠죠? 그것을 항상 칭찬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설수 씨의 노래 솜씨는 전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哲秀的唱歌才能在全校无人不知. 네. 설수 씨의 노래 솜씨, 그렇죠. 노래 능력은 전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솜씨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재주, 네, 잘하는 능력을 우리는 재주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재주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솜씨나 재주는 他做了之后他做得好的一些事情을 이야기하는 명사입니다. 네 번째 명사는 민원입니다. 자, 그 의미는 국민들이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상의 처리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자, 국민들은 우리 구어민이라고 얘기하죠. 자, 국민들이 국가행정기관, 네, 행정지구라는 뜻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상의 처리라는 뜻은 행정상의 처리가 되겠죠. 처리를 요구하는 일을 나타내는 게 민원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동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因为垃圾的问题向街道办事处进行了多次举报，但至今仍未能解决. 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 네, 불만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네,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해결을 요구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의 문장이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정부는 국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政府应该倾听国民的民怨. 네. 정부는 국민들의 민원. 자, 여기에서 민원은 뭐죠? 네. 어떤 처리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네, 처리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은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듣다라는 뜻의 의미겠죠? 자, 다음은 부사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사입니다. 첫 번째 부사는 얼핏입니다. 얼핏의 의미는 짜이칸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나타나거나 갑자기 생각나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자, 잠깐 나타나다라는 뜻은 片刻出现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或者, 네, 갑자기, 突然, 想起来的样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사 어떻게 썼는지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얼핏 보았지만 민수가 분명했다. 虽然只是一晃而过但是一定是民秀. 네, 비록 虽然, 그쵸? 얼핏 보았지만 이란 뜻은 잠깐 보았지만 민수가 분명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지금 나오는 노래를 어디서인가 얼핏 들은 것 같다. 现在在放的歌好像在哪里听到过. 네, 지금 나오는 이 노래를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갑자기 그게 생각났을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얼핏 들은 것 같다, 잠깐 들은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핏이라는 뜻은 네, 잠깐 어떤 모습을 봤거나 들었거나 경험했을 때 쓰는 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부사는요. 다소입니다. 다소의 의미는 多少라는 뜻으로요.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네, 또는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두 개의 의미죠.
자, 첫 번째 의미로 보면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라는 뜻은요. 虽然少但是到某种程度라는 뜻이 되고요. 조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디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그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他用多少有些紧张的声音叫了我. 그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드라이브를 하고 나니 우울했던 기분이 다소 홀가분해진 것 같다. 兜风之后抑郁的心情多少变得轻松一些了. 드라이브를 하다라는 뜻은 또펑의 뜻이죠. 네. 드라이브를 하고 나니까 우울하다. 우울하다가 이위, 네, 또는 위만, 요유라는 뜻이죠. 우울했던 기분이 다소, 자, 여기에서 다소는 조금이라는 뜻으로도 의미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아주 적지만, 네, 어느 정도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홀가분해진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다소는 우리 또셔라는 뜻으로요. 조금이라는 부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소의 비슷한 말은요. 네, 조금이고요. 조금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부사는요. 네, 다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는 고이입니다. 고이의 의미는 쩐창 또는 칭신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쁘고 정성스럽고 온전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쁘다는漂亮이라는 뜻이죠. 漂亮的 그리고 정성스럽다는 诚心诚意的 네, 온전하다는 完整无缺的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옛 추억이 담긴 편지를 상자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 네, 把盛满过往回忆的信件珍藏起来了. 자, 고이. 자, 여기에서는 정성스럽게, 네, 간직해 두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25년간 고이 기른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25년 동안 열심히 예쁘게 기른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예쁘다 또는 정성스럽다 또는 온전하다 이렇게 고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사는 온갖입니다. 온갖의 의미는 그종거야 또는 발판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저런 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이번 졸업 작품을 만들었다. 我倾注了百般诚心制作这次毕业作品. 나는 모든 정성, 나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성을 다 쏟아서, 네, 기울이다는 쏟다라는 뜻이겠죠? 기울여서 이번 졸업작품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일을 싼 가격에 골고루 먹을 수 있다. 在中国可以以便宜的价格吃到各种各样的水果. 중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과일을 다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온갖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 또는 여러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조금 어려운 부사도 있었죠? 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염색을 하는 데다가 액세서리까지 하고 다녀 뭐뭐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번 얼핏, 2번 온갖,
3번 고의, 4번 애써. 답은요? 네, 1번 얼핏이 되겠죠? 자, 젊은이들은年轻人, 그죠? 男人女人都是染头发라는 뜻이죠. 머리에 염색을 하고요. 별시에, 네, 属实, 그죠? 액세서리까지 하고 다녀서 잠깐만 보면, 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얼핏 보면이 되겠죠? 얼핏 보면 是男人还是女人分不清楚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잠깐 보다라는 얼핏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동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보완되다입니다. 보완되다는 후부 또는 보충이라는 뜻으로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서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네, 보충, 부주, 变得完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제품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출시된 신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完善了产品的问题后推出的新产品受到消费者的喜爱。 제품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서, 자, 여기에서 보완되다는 완산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충되어서, 네,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변해서 출시된 신상품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전산 시스템이 보완되면 회사의 업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우리 그 시스템이 보완되면, 즉 문제점들이 보충되어서 완전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역시 여기서도 완산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완되다 라는 동사는요, 네, 완산, 즉 어떤 것이 보충되어서 완전하게 변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약이 되다입니다. 약이 되다는 인치 또는 导致라는 뜻인데요. 그럼 인치와 导致는 중국에서도 어떤 事情 또는 네, 事件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약이 되다는 일이나 사건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되다라는 의미입니다. 发生事件或事情等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상황에 약이 되다를 쓰는지,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이 미술 작품은 빠른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这幅美术作品以抽象的形式表达了由于高速的发展而引发的问题. 네. 미술 작품은 빠른 발전 때문에, 여기서 의로는 때문에 라는 뜻이죠. 자, 빠른 발전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인치더, 그쵸, 야기된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일, 네, 어떤 일이죠? 네, 발전이라는 일입니다. 그 발전 때문에, 네, 발생한 문제들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사회의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由于人口急剧增加可能引发各种社会问题. 야기되다 여기서 무슨 뜻이죠? 발생되다가 되겠죠? 발생될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기되다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발생되다라는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자, 토픽에서는 네, 야기되다라는 문장이 나온다면 네, 발생되다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야기되다의 의미는요. 네, 발생되다. 발생되다는요. 야기되다.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합의되다입니다. 합의되다는 네, 시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다. 네, 对于某个问题或事件互相的意见一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합의되다는 어떤 사람과 나의 의견이 서로 같아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문제가 합의되었다. 由交通事故引发的赔偿问题达成协议. 교통사고 때문에 보상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양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은 계약 사항에 넣을 수 없다. 两家公司间没能同意意见的事项无法写入合同条款. 네. 양사는 두 회사라는 뜻이죠. 두 회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 즉 서로 통일되지 않은 사항들,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항들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허용되다라는 동사입니다. 롱쉬 또는 쉬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의미는요. 허락되어서 받아들여지다. 윈쉬之后呢被接受了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在韩国法律上不允许在餐厅里吸烟. 한국 식당에서는 흡연이 법으로 허용되다는 뭐죠? 허가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모두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일부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在一些博物馆里不允许拍照. 일부의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용되다라는 의미는요. 윈쉬라는 허락되다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1번 개방되었다. 2번 보완되었다. 3번 허용되었다. 4번 합의되었다. 답은요? 네, 3번 허용되었다가 되겠죠? 最近 육아는 양하이즈 그쵸?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자, 不但女性而且男性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자, 육아 휴직이允许了 허용되었다,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1번에 개방되었다는 카이팡의 뜻이었죠? 자, 다음은 관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관용어는 시치미를 떼다입니다. 시치미를 떼다는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않은 척 하거나 알지만 모르는 척 하다라는 뜻인데요. 明明做过却装作不是自己做的或者明明知道却装作不知道 装作不知 또는 装模作样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동생은 방금까지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이 시치미를 떼었다. 弟弟一直在看漫画书看到现在爸爸一进来却装作什么也没发生. 동생은 지금까지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었다. 아버지가 만화를 보는 걸 싫어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만화책을 안 본 척했다. 装作没看漫画书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뜻은요. 假装不知 또는 装作没做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 허리띠를 졸라매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레이진 쿠야오따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다. 고 제외 호젠 부더 생활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5년 안에 우리 집을 장만하려면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5年之内先要买一套属于我们的房子从现在开始要节约地过日子了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라는 뜻은 여러분 제외라는 뜻으로 절약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용어는 가슴을 쓸어내리다. 悬着的心放了下来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 뭘까요? 곤란한 일이나 걱정 등이 해결되어 마음을 놓다. 困难的事或者令人担心的事得到解决，所以放了心来。 곤란한 일이나 걱정이 해결된 후에 우리는 어휴 이렇게 하죠. 어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합격을 확인한 후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他直到自己亲眼确认合格之后才放下心来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다는 다른 쉬운 말로는 안심하다. 여러분 안심이라는 안심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放下心来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용어는 손을 씻다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씻다 진짜 시쇼가 아니고요. 시쇼부간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일을 정리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结束不好事情不再做了.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후 조직에서 손을 씻겠다고 약속했다. 他遇到了心爱的女人之后约定离开组织吸收不干了. 이 사람은 아마 나쁜 조직, 깡패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후에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다라는 뜻은요. 손을 씻다, 시쇼부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관용어는 팔짱 끼고 보다. 쇼쇼방관이라는 뜻인데요. 자, 팔짱 끼고 보다라는 뜻은 눈앞의 일을 나서서 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 只是看着眼前的事情不插手라는 뜻입니다. 방관이라는 뜻이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제사 준비하느라 다들 바쁜데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大家因为准备祭司都很忙，你怎么可以只是袖手旁观呢? 제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바쁜데 너 왜 방관하고 있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팔짱 끼고 보다라는 뜻은 방관하다. 즉 내가 그 일에 상관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방관 또는 부차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관용어 잘 이해되셨나요? 자, 관용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연습 문제를 보면 알겠죠?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 연습 문제는 다음 문장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把错误的文章选出来라는 뜻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군대 간 아들이 잘 지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2번. 아버지가 실직한 이후 우리 가족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다. 3번. 그렇게 손만 씻고 있지 말고 빨리 우리 좀 도와줘. 4번.
그는 우리가 찾는 사람의 행방을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답은요? 네, 3번이죠. 그렇게 손만 씻고 있지 말고, 자, 우리 아까 손을 씻다는 네, 시쇼부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죠. 여기서 진짜 시쇼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자, 그렇게 손만 씻고 있지 말고 빨리 우리 좀 도와줘 라는 뜻은 시쇼부간과 네,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군대에 간 아들이 찬준더 얼스, 그쵸? 他接到了参军的儿子过得好然后呢他安心了네放心了라는 뜻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라고 썼습니다.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아버지가 네 실직하다는 네 직업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우리 가족은 야오체위엘러 네 절약해야만 했다. 문제가 없습니다. 4번 그는 우리가 찾는 사람의 행방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다 知道了他在哪里 그죠? 但是他装作不知道了 네, 装作不知道 어떻겠죠?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 시치미를 떼다는 装作不知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의 문장은 모두 다 문제가 없었고요. 3번의 문장만 문제가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자 성어입니다. 자, 성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는 구진감래입니다. 자, 한자어 중에서 구진간라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네, 구난주호 잉라이 콰일러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자, 예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든 일이 많지만 나는 고진감래라는 말을 믿는다. 虽然现在有很多辛苦的事情但我相信会苦尽甘来 네, 고진감래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뜻은 이렇게 고생한 후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성어는 임기응변입니다. 随机应变이라는 뜻으로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 라는 뜻인데요. 네, 根据情况及时处理事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재치가 있어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잘 넘기곤 한다. 他很有才气随机应变克服了很多危机 네, 그 사람은 재치가 있어서 임기응변, 네, 그때그때 위기를 잘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임기응변의 의미는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다라는 뜻의 성어입니다. 자, 세 번째 성어는 네,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은 作茧自缚라는 뜻인데요. 자, 자신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네, 因为自己说的话或者是行动自己拘束 네,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자, 이 성어의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한 연예인이 올린 자신의 생각이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자승자박을 떠올리게 한다. 자, 어떤 연예인이 네, 자기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 그 올린 것 때문에 자기의 네, 의견, 자기가 스스로 한 동작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한 행동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평, 그죠? 비난을 받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승자박은요, 因为自己的话或者是自己的行为而被批评 또는 被拘束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어는 부화뇌동입니다. 부화뇌동은요, 随声附和라는 뜻으로 아무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 함께하다라는 의미로 没有任何主见,盲目追随别人的意见一起行事라는 의미의 성어인데요. 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쉽게 부화내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他不是那种没有主见会轻易附和别人的人. 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부화내동이라는 뜻은 他没有主见, 네, 이라는 뜻으로요. 네, 随声附和라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어는 청천벽력입니다. 진티엔피리라는 뜻인데요. 뜻밖의 일어난 큰 사건을 비유합니다. 比喻意外发生的大的变故或事件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친구가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눈물만 흘렸다. 听到朋友因为交通事故去世的消息，犹如晴天霹雳，我泪流不止。 교통사고로 친구가 죽었다는 네, 갑작스러운 소식, 그쵸? 청천벽력이라는 뜻은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눈물만 흘렸다라는 뜻인데요. 자, 다음은 속담입니다. 첫 번째 속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神识度吃见机行事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를 자세하게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익을 얻어라라는 속담입니다. 不要干涉别人的事情，看着事情进行的情况获取利益라는 의미의 속담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에서 하는 일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없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네, 시위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속담이죠. 자, 두 번째 속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 이위즈첸진이라는 의미로 좋은 말 한마디가 큰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속담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그는 항상 예쁜 말로 여자친구를 감동시킨다. 话说一语值千金，他总是用好话打动女朋友. 네. 한마디의 말이 아주 큰 돈과 같다라는 말처럼 네, 그 사람은 항상 예쁘고 좋은 말로 여자친구를 감동시킨다라는 의미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네,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자, 세 번째 속담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자, 수박 겉핥기의 의미는요. 只求略动皮毛라는 뜻인데요.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比喻不知内容直接出外表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 学习如果只求略动皮毛很难取得好分数. 네. 자, 수박 겉핥기식은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지 않고 그냥 대충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죠. 자, 네 번째 속담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입니다. 勉强做自己讨厌的事情身不由己라는 속담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선을 보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다. 他不愿意相亲却因为父母身不由己地去了. 그 사람은 不想相亲了. 그죠? 선을 보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뜻은 억지로, 勉强이라는 부사인 억지로 나갔다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는 여러분 억지로, 勉强的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어휘 부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다 이해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는, 대에라는 뜻으로 表示场所, 范围, 情况 등을 나타내고요. 어떤 방면, 범위, 장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운동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运动对减肥方面有帮助라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운동은 살을 빼는 방면에, 여기에서 대는 방면이 되겠죠. 살을 빼는 방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고요. 이 자료는 우리가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这份资料能成为我们研究的内容的基础资料. 이 자료는 우리가 연구하는 방면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뭐는 대라는 뜻은요, 방면 또는 어떤 범위 또는 어떤 장소 등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또 이 모거 방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법은 다 못해 또는 다가 못해라는 문법인데요. 表示程度很深이라는 의미이고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서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某个动作或状态达到极限，无法再推迟下去。某个程度가达到了极限了라는 의미이고요. 자,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다 못해입니다. 实在忍不下去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보다 못해 매를 들었다. 妈妈对孩子的行为实在看不下去了，拿起了棍子。实在看不下去가 되겠죠. 행동을 보다 못해 매를 들었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플 정도이다. 饿了一整天，肚子实在太饿，饿得肚子痛了。 여기에서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못해, 즉 고픈 것을 참다 못해서 아플 정도이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받자라는 문법인데요. 자, 이 문법의 의미는 앞의 행동이 목표 도달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의 문법입니다. 表示无论做什么都没有用或者无法达到目的라는 뜻인데요. 자, 做什么也没有用, 所以不需要做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형태는요, 동사 뒤에 받자를 쓸 수 있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는다. 就算努力工作也没有人知道，所以谁也不打算好好做。 열심히 일을 해봤자 라는 뜻은 其实不需要努力工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因为没有人知道，所以
不需要努力做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매번 학교에 문제점을 건의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다. 每次都向学校反映问题，但得到的答案都是一样的. 학교에 문제점을 매번 건의하지만 대답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점을 건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어받자는요, 네, 其实做了也没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는 까닭에라는 뜻인데요. 자, 는 까닭에는 表示原因, 결과에 대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동작 동사 뒤에 는 까닭에, 상대 동사 뒤에는 은는 까닭에를 쓰고요. 의미는 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까닭을 도저히 모르겠다. 实在不明白他为什么那么讨厌我.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이 박사는 최근 스트레스가 늘면 흰머리도 느는 까닭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李博士最近在研究压力上升导致白发增长的理由. 네. 이 박사는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흰머리도 느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는 까닭에라는 뜻은요, 어떤 이유를 나타내고요. 그 이유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는 까닭에라고 쓰면은 뭐뭐는 이유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법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실전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